선박용 공조기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배 환기구를 통해 외부에서 빗물이나 파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그해 바로 국내 1위 선박용 장비 업체 하이에어 코리아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했던 주문이 끊겼습니다. 발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없다 보니 우리가 조사를 했었고 검사 차원에서 같이 썼는데 그 제품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보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를 끊는 것은 물론 다른 조선소와의 거래까지 회방 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이어코리아에서 그 디색이라는 데 직접 다이렉트 연결을 해서 자기들한테 발주를 달라. 네. 그러면 판매를 하겠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하이에어 코리아가 기술을 베끼고 보복 행위까지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6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단 도용한 하청업체의 기술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기술 도용 행위와 보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SBS 취재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은 모두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이에어 코리아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 집행정지 신청이 과징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져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과징금만 내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는 상황. 결국 하청업체 입장에선 1년 넘게 기다린 공정위 조사가 끝났음에도 달라진 게 없는 셈입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내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동력이 상실돼 버리니까. SBS 김민준입니다. 하이에어 코리아 직원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하청업체의 도면을 개발 과정에 참고하긴 했지만 베끼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 완성된 장비를 분석한 결과 부품 구성과 작동 원리가 하청업체의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정위가 확보한 하이에어 코리아 내부 자료를 보면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에 개발함으로써 원가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증거들까지 다수 확보됐지만 하이에어 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이에어 코리아 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별거 아니라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좀 더 개선시켜보겠다, 발전시켜보겠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넣었는데 그 기술 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그러니까 단지 참고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거쳐도 공정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는 82%, 일부 유지되는 경우까지 더하면 90%가 넘지만 문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하이에어 코리아를 상대로 하청업체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 행정소송이 시작되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버리잖아요. 6년, 7년 지났을 때 시장에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물건을 사줄지. SBS 박수진입니다. 한화가 업체의 매뉴얼 첨부 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체 측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라며 주목받았던 소송. 소송을 제기했던 중소기업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만드는 SJ이노테크입니다. 2011년 한화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고 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이 끝난 2015년 한화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의 기술 무단 이용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판례상 최대 2배의 증거적 손해배상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화 측은 즉시 상고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났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 탈취 분쟁의 경우 상고심만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툴 부분이 많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4년, 5년, 지금 거의 5년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그냥.
2016년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된 한화와의 법정 싸움은 올해로 9년째. 소송 비용만 수억 원이 들었고 아버지 때 시작된 소송은 아들이 경영을 물려받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짜 제품 개발에만 신경을 썼으면은 이제 좀 더 나은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의 집중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기회 비용들이 다 날아간다라는 게 제일 제 입장에서는 아까웠죠. SBS 박수진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한화 측 직원이 압수수색 대상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들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확보에 실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원래 출장을 다닐 때 데스크톱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서들, 그 가해 기업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해 기업이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현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엔 기술을 베꼈다고 의심받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엔 법원이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고 거부하거나 영업비밀이라 내줄 수 없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법원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존재하는 증권 시청을 저희가 다 해봤거든요. 1심에서는 아예 못 구했었고 그래서 행정소송은 저희가 열람증사 제한 걸려서 아예 그 기록 보지도 못했죠. 1심에서 패소했던 SJ이노테크가 항소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부단한 증거 신청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한화 제품의 일부 부품 리스트를 확보했던 덕분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 중인 증거 게시 제도와 같은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 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양측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술 탈취를 당했던 기업들이 모두 다 본인이 입증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일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논의된 바 있지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노출이나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솔컴 인포컴스가 있던 곳입니다. 이 건물 2층을 통째로 다 썼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1년 솔컴은 대기업 코오롱의 IT 계열사로부터 한국거래소에 납품할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코오롱 계열사 측은 돌연 계약을 종료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고 대표는 주장합니다. 근데 누가 귀뜸을 해주더래요. 마무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갖다 쓰는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기술 탈취를 의심한 고 대표는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형사 최종심에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결이 났고 민사재판에서도 소프트웨어 복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술 침해를 매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8년의 법정 다툼 끝에 얻어낸 배상액은 2천만 원. 애초 요구했던 2억 1,400만 원의 10%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가 복제에 따른 피해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보니 코오롱 계열사가 솔컴에 내왔던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고려해 정한 액수였습니다. 코오롱 계열사 측은 취재진에게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판단에 근거해 대가를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솔컴은 사업이 엉망이 됐고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다 내보내고 만졌어요. 그쪽은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IT 하는 거 아니다. 정부가 기술 탈취 분쟁을 겪은 중소기업 600여 곳의 5년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소송으로 인정받은 평균 배상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청구 금액의 17.5%에 불과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이제 막 제품을 개발한 벤처나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충분히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술 침해로 피해 기업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반대로 가해 기업은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업 방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그 행위로 인해서 저희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런칭을 안 했잖아요. 지난해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됐지만 인정받는 손해액 자체가 적으면 총 배상금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되던 손해금액 추정도 전문 기관을 통해서 판단하게 함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기술 탈취 분쟁 소송 시 피해 기업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증거 게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수집한 양측의 자료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법원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 등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내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가해기업 측이 반발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한 겁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